추운 겨울이 가까워 왔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추워. 오늘은 한번 겪어보면 조금만 추워져도 심장을 철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겨울 불청객, 겨울철 수도관 동파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도관 동파, 물의 특성상 얼면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얼어서 터진다는 거죠. 도대체 수도관 동파의 원인은 뭘까요? 서울시는 20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3,621건 중 67.7%가 수도 계량기함 보온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그 뒤로 이어지는 원인 또한 장기 외출, 계량기 노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동파 원인 중 80% 정도가 계량기 방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호, 그러면 계량기 동파 대비법만 잘 알아도 피해 건수는 확 줄어들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노후 계량기를 쓰고 있다면 대비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교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파 발생 단계별 판단 기준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1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면 관심 단계로 동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가 되면 실질적으로 동파가 발생하는 주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계 단계는 1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심각 단계에서는 1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연속으로 지속돼서 집단적인 동파가 발생한 상황이라 동파 피해 신고를 해도 빠르게 수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겨울은 어떨까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해진 지 오래죠. 오해 마세요. 기상청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막장 드라마 같은 날씨를 보여주는 요즘 날씨를 믿기보다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잘 넘어간 거죠? 그럼 동파와 관련해 동파 전, 동파 후로 나누어 대비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파가 우려된다면 첫 번째, 계량기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헌 옷이나 담요 혹은 뽁뽁이라고 흔히 부르는 보온용 에어캡 등의 보온재로 보충하세요. 동파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계량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상가 계량기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도 베란다 수도관이나 다용도실에 설치된 세탁기 쪽은 수도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과 세탁기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폼보드를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수도꼭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엔 안 입는 옷가지나 수건 등으로 감싸주셔야 합니다. 채워놓고 감싸두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날이 추울 때마다 열어서 보온재가 젖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온재가 젖은 상태로 얼면 그것도 동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부로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 이외에도 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인증 받은 제품 꼭 확인하시고 화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즉 앞서 설명드린 동파 발생 단계별 판단 기준 중에 경계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물을 가늘게 흐르도록 틀어놓아야 되는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이 작업이 핵심인데요. 대부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틀어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늘게 틀어놓으면 생각보다 수도세 차이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동파가 발생하면 몇 달치 수도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꼭 틀고 주무세요. 그렇다면 이 가늘게라는 건 기준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말하겠지. 네, 있습니다. 1 최저 기온이 0도에서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의 일회용 종이컵 하나를 채울 정도의 속도를 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나무젓가락 한 짝 굵기의 정도는 흘려주어야 동파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블로그 포스팅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동파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가 얼었을 경우 30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세요. 또 이거 한 번에 녹이겠다고 끓는 물을 사용하거나 토치 같은 화기를 사용하면 계량기 자체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참으시죠. 특히
2021년 5월에 개정된 수도 조례에 따라 수도 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해야 할 경우 수도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가지 보온재를 보충하고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수도관을 따뜻하게 녹여준다를 기억하세요. 보일러 이야기도 잠깐 할까요? 초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지 않고 외출 상태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는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니까 보일러 전원을 켜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도 동파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터진 수도관을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냥 가급적 빨리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파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늦게 접수하시면 그만큼 대응도 늦어집니다. 서울 지역은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을 통한 간편한 상담 후에 계량기 교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비롯해 관할 지역별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들을 확인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작년부터 수자원공사가 워터나우 앱을 통해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동파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